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09년도에 병사로 입대를 했고, 그리고 10년에 이제 부사관 임관에서 굉장히 하다가 2015년도에 장교로 임관해서 작년에 전역한 머니 캡틴이라고 합니다. 저는 13년 했습니다. 좀 이런 진급 관련된 것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사관 진급은 좀 어떤지, 장교 진급은 보통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 의견일 뿐이에요. 네네, 그쵸.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대마다 천차만별이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하사에서 중사를 보통 몇 년 차에 다죠? 요즘에 한 3년 하면 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뭐냐면 고참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부사관 하사는 2년 차에 바로 들어갑니다. 1차 진급 대상자예요. 아, 중사로? 네. 1차에 바로 다는 사람도 바로 있고? 다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없죠. 근데 고참들이 많이 없다. 그러면 TO가 예를 들어 있어. 그럼 대상자가 몇 명 없는데 달 수밖에 없잖아요. 3년, 4년 안에 대부분 달더라고요. 상사는 또 이거예요. 중사에서 5년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5일 차에 단다. 그러면 사실 7년 차에 상사 대상자가 되는 거죠. 와, 그러면 27, 8에 상사가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몇 분. 와. 근데 통상 30대 초반에 많이 달죠. 아, 그래도 30대 초반에 바로 다네요, 그쵸? 상사를? 10년? 와.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부사관 했으면 제 동기들이 이제 거의 다 상사죠. 작년, 재작년, 아니면 저 중대장 할 때 그때 상사 많이 달았죠. 그러면 상사에서 원사는 보통? 7년인데 또 거기선 7년, 상사로 7년. 제가 알기로 7년이에요, 규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참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그 고참을 뛰어넘을 만한 뭔가의 업적이나 그런 자력이 있으면 해주죠. 근데 통상 제가 본 부대들은 짬순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257이다. 2년, 5년, 7년 해서 1차를 하면은 제일 빨리 달면은 34살, 5살? 그런 분이 부사관 학교에 계셨었어요. 원사를 35살. 30, 지금 제 나이인데 원사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래도 한 40 정도 돼야 그쵸. 원사를 그래도 단다. 그래도 빠르네요. 맞아요. 부사관 할 거면 육군이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이제 상사를 진급을 하면은 지역 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해군은 애초에 부사관도 지역 이동 계속해요. 장교처럼 2년, 3년에 한 번씩 계속 했었고 배를 계속 옮기고, 그리고 해군은 하사로 거의 대부분 4년을 해요.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 중사로 진급하는 케이스가 빨리 다는 친구들은 물론 3년에 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고, 보통 한 5년 차쯤 돼야 중사를 달아요. 중사에서 상사를 다는 것도 보통은 막 한 5년, 7년 넘게 걸려서 10년 차에 만약에 상사를 단다. 이거는 굉장히 해군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고 엘리트가 많고. 완전 엘리트. 네, 그래서 진급 면에서는 확실히 육군 부사관이 훨씬 유리하다. 장교 같은 경우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소령 진급률, 중령 진급률 뭐 이런 게 출신 성분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급이 이루어지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진급하는 시기에 진급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진급이 됩니다.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을 하는 거는 육해 공군이 다 똑같이 1년 이제 지나면 달아주고, 보통 대위까지 이제 해군 공군은 만 3년을 근무를 하면 대위를 딱 달아줍니다. 3월에 임관한 사람들은 3년 지난 3월에 이제 대위를 달아주고, 육군은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15년에 임관을 했고 15년 3월에 18년도 7월에 대위가 됐어요. 3년 4개월을 하고 대위를 다는. 예, 맞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해 예산에 따라서 조금 빨리 달아주고 늦게 달아주고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대위에서 이제 소령을 가려면은 보통 7년을 근무를 하잖아요. 해군 같은 경우는 또 요즘에 또 달라요. 이제 인원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군생활 총 해서 8년이 되면은 임소령진이라 그래갖고 8년 차부터 바로 여기 소령 계급장만 주고 월급은 이제 대위로 그대로 하고, 9년 차가 되면은 임소령이라 그래갖고 실제로 소령 월급도 줘요, 이제는. 그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군은 9년이 되면, 복무 9년 차가 되면은 소령을 달 수 있다. 100% 다. 그냥 어중이 떠주기도 다 달아줘요. 그럼 육군 같은 경우는 소령 진급률이 이 육사 출신이 아닌 타 출신들은 좀 어느 정도 다른지. 1차에 다는 분들이 한 30% 정도? 30%밖에 못 달아요? 와, 그러면은 나머지 70%는 그냥 대위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뭐 2차, 3차, 4차 기회가 남아있지만 그죠. 뭐 다 끝까지 갔을 때 한 70% 정도는 소령되고 나머지는 못 단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해마다 TO도 다를 수 있고 동기들에게 하니까. 이제 수소문을 해봐야겠죠. 이게 1차에 되는 분들이 30% 정도밖에 채 안 된다면은 또 나머지는 그 다음에 11년 차에 2차 진급, 12년 차에 3차 진급, 이런 식으로 또 경쟁 들어가서 4차, 5차까지 가야지 그 기수의 70%가 이제 딱 마감. 맞죠.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진급 자리에 있는데 진급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진급을 해서 빠져나가야 제 1년 후배가 이 자리에 와서 진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못 해버리면 자리 하나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경쟁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랑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러면 후배랑도 계속 적체가 되면서 후배랑도 경쟁해야 되고 선배랑도 경쟁할 수도 그쵸, 있는 거고. 맞죠. 진급 자리에 대한 어떤 싸움, 예를 들면 작전 장교를 뭐 작전 장교 뭐 네. 참모를 하든 빡센 중대장을 맞아요. 하든 필수 보직에서도 경쟁률이 그쵸. 상당할 거고. 그쵸. 파벌 싸움도 엄청 일어나고. 맞아요. 왜냐면 평정을 받아서 그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추천을 예를 들어 올릴 자리를 내가 만약에 올해 진급을 못 해버리면 후배랑 또 그 자리를 놓고 또 싸워야 되니까. 그 육군 장교는 육사가 짱이다. 뭐 나머지는 그 소령 진급 못하면 이제 나가리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사실 이런 부분만 보면 아까 저는 육군이 장교들도 어쨌든 한 지역에서 근무를 해군보다는 훨씬 오래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따져보면은 이 소령 진급부터가 이렇게 보장이 안 되니 그쵸. 그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네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쵸. 소령을 다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소령을 달았어도 네. 중령 달 때 소령 이렇게 힘들게 달았는데 중령 달 때 더 빡셀 거 아니에요. 육사는 이제 또 대부분 중령을 달 거고 네. 소령에서 중령 진급은 대략적으로 몇 프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반도 못 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70%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거기서 또 반. 반. 네. 뭐 한 근데 거기서도 뭐 1차가 있을 거고 그쵸. 2차가 있을 거고 다 갔을 때 이제 반이 다 갔을 때 반이니까 정말 손에 꼽는다. 10명 그쵸.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하겠네요. 맞아요. 진짜 극악의 난이도네요, 진급이. 그쵸. 근데 그 진급을 하기 위해서 6대를 가잖아요. 네. 육군대학. 네. 6대 가서 나오자마자 이제 중령을 달기 위한 빌드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중령 1차 진급 들어갈 때 중령 달 수 있는 그 요지까지 가려면 한 또 3, 4년 또 꼬라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또 어디 가서 뭐 작전과장을 하든 참모직을 처음에 하든. 뭐 대대 작전과장 하고 잘 되면 여단 참모하고 그다음 잘 되면 뭐 사단에 있는 가든가 아니면 뭐 군단 가든가 6시 출근해서 막 11시, 12시 퇴근하고 이거 네, 막 한 그거 4년 4년 해야 하고. 되는 거예요. 와, 죽겠네요. 근데 진짜. 6시 출근도 아니죠. 더 일찍 출근하죠. 집에 못 가는 철야도 많을 거고. 그죠? 그쵸. 당직도 쓰고 뭐 그냥 그렇게 4년을 해서 중령이 될까 말까. 저는 그거 때문에도 네, 내가 그 노력을 예를 들어서 밖에서 나가서 하면은 훨씬 더 네. 성공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해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진급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해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해군은 출신 상관없이 소령은 다 달아주니까 장기 자원이면 소령은 100% 보장이에요. 저희는 아예 장기 자원을 뽑을 때부터 소령 TO를 얘를 확보를 하고 뽑거든요. 네. 그래서 소령은 다 같이 달아주고 장기도 심지어 요즘에 잘 안 써가지고 장기는 넣으면 다 돼요. 근데 그러니까 소령까지는 사실은 확정이에요. 그래서 소령을 달면 만 45세까지 하니까 이제 연금이 보장이 된다고 봐야죠. 이제 27 전에만 임관을 한다면. 네. 그런 것도 있고 중령 진급도 이제 사관학교 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1차에 뭐 30%, 2차에 또 30%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끝까지 가면 한 70% 가까이는 중령을 달아요. 네. 비사 출신도 50%는 달아요. 저희는 중령을. 소령 남은 분들 중에서. 물론 그것도 1차, 2차, 3차, 4차 다 했을 때 얘기지만 그리고 대령도 그 중에서 또 남은 사람 중에 뭐 30%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타 출신들한테도 TO도 많이 주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또 해군의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해군, 공군 같은 경우는 사실 출신 성분이 그렇게 막 다양하지 않잖아요. 네. 사관학교 출신이냐, RT냐, 학사장교냐, 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희는. ROTC 같은 경우도, 해군 같은 경우는 해양대, 뭐 제주대, 부경대 요 정도만 있고, 공군도 이제 뭐 예를 들면 한서대, 항공대 딱 두 학교만 있잖아요. 육군은 근데 보니까 굉장히 출신 성분이 다양하잖아요. 많아요. 머니 캡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출신으로 가는 게 가장 괜찮다. 이렇게 각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육군 대장이 네. 되고 싶다. 네. 그럼 무조건 육사 그쵸, 육사 가야죠. 네, 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3사 출신이지만 저는 학군 장교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의무복무가 너무 길어요. 의무복무가 몇 년이죠? 저희 6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생도생활 2년 하잖아요. 그리고 야전에 가서 생활할 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도생활은 맞았는데 야전에서 무조건 내가 맞는다 네. 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학군은 예를 들어서 뭐 군장학생 이런 거 아니라고 가정하고 네네. 네, 해보고 괜찮으면 자기가 공무원장 신청하고 뭐 장기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2년 반 하고 이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3, 4는 6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2년 생도생활하고 어쨌든 국가에 받은 혜택은 육사보다 훨씬 적은데 그쵸. 6년이나 의무복무를 책정했다는 건 조금 아이 그쵸.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애들 몰라서 네. 복무연장 4년을 넣어야 장기가 잘 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근데 복무연장만 되고 장기가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 10년 하는 거예요. 10년 하고 그냥 집에 가야 되네. 그쵸. 장기 안 되면 소령 진급도 안 들어가요. 그럼 걔네는 10년간 뭐 열심히 하다 가는 거죠. 자기 청춘 다 바치고 그냥 개돼지가 되는 거네요. 네. 학군 같은 경우는 뭐 해보고 나 군에 잘 맞아. 나 막 소대원들 이끌고 네. 막 나가서 막 뭐 하는 거 좋고 네, 그런 거 좋아. 그럼 그때 이제 장기 복무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건데 학사장교도 괜찮죠. 학사장교가 3년이죠. 거기도 네, 의무복무가. 3년인데 학사장교는 좋은 점이 네. 이제 대학교 때 그냥 4년을 대학생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학군장교는 이제 3학년부터 어떻게 보면 뭐 학군단 훈련도 가야 되고 뭐 하고 그쵸. 하는데 그러면은 제 간부사관이라는 제도를 또 제가 몰라요. 해군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간부사관은 정확히 뭐예요? 간부사관은 뭐냐면 네. 뭐 병사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말요? 네, 부사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만 임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가 4년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2년을 만약에 수료를 했다. 그러면 그 학점을 계산을 해서 그게 넘는다.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장교를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길이네. 그쵸. 대신 선배층이 조금 없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출신 성분이 총 좀 크게 보면 5가지라고 본다면 뭐가 제일 쳐주고 뭐가 제일 좀 이렇게 안 쳐주는 게 순서가 있다면 어떻게 제가 될까요? 봤을 때는 일단 육사가 제일 쳐주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 같고 육사 학군이랑 3사랑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3사를 더 쳐주고 어떨 때는 또 학군을 쳐주고 진급이나 이런 거 장성 왔다 갔다 이 하면서.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저는 이제 선배들 진급할 때 뭐 대령 진급률, 장군 진급률, 네네. 진급률을 보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3사가 좀 더 높았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학군 출신 선배님들이 더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사 뭐 이렇게 학사사관, 간부사관. 네, 왜냐면 그 뭐 간부사관을 뭐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전통이 조금 짧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사실 조금 없으니까 육군 같은 경우는 그럼 출신 성분이 조금 좀 떨어진다고 느끼는 그 출신 성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서럽겠어요. 그쵸. 저는 잘 몰랐는데 네. 왜 출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선배들은 많이 가봤잖아요. 무슨 뭐 위탁교육에 대한 뭐 선발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육사 애들은 그거를 나온 선배한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선배 이거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한번 봐주는 게 안 봐준 거랑 천지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런 게 많죠, 육사들은. 근데 3사나 이제 학군이나 그런 선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 살기도 바쁘거든요. 누구를 챙길 만한 여유가 많이 없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근데 사람 바이 사람이다. 이거는 확실히 있어요.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한데 출신별 뭐 점호하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느 정도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신별로 의무복무 기간도 다르고 교육 기관도 다르고 네,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3사는 그래도 중기복무 이상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학군 출신보다는 뭔가 이렇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학군 출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반 하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육군 입장에서 타군을 봤을 때 예를 들면 해군을 봤을 땐 좀 어떤 느낌이 났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 네. 솔직히 저는 공군은 개꿀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군도 사실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수리님 영상을 보고 개고생하는구나. 왜냐면 제가 빡세다고 생각하는 거의 기준은 격오지거든요. 퇴근을 할 수 있냐 없냐 저는 그런 걸로 따져요. 그렇게 치면 해군이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그쵸. 해군 힘들죠. 30일 동안에 거의 20일은 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그럼 해군이 제일 힘드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해군이 제일 힘드네요. 대신에 근데 이제 뭐 진급이나 뭐 이런 게 좀 더 수월하고 뭐 관사도 저희가 훨씬 좋고 열악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육군이 좀 제일 열악한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육해공군 해병대 중에서 어디가 좀 본인이 봤을 때 제일 힘들고 막 이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해병대가 제일 힘들고 힘들고? 네, 그냥 힘들 것 같아요. 네. 섬에 있고 근데 또 뭐 1사단, 2사단 뭐 사령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냐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해군, 육군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또 격오지냐 네.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비슷하다고 저는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군은 숙소가 좋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육군은 꾸진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되게 안 좋은 숙소들을. 그리고 이제 공군이 제일
왜냐면 그렇죠. 제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공군은 무조건 대도시에 있잖아요. 아무리 지방이어도 저는 그 대도시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육군 전방 가보시면 알겠지만 편의점이 막 나가려면 막 20분 차 타고 가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못 내려오잖아요, 격오지 들어가면. 근데 뭐 해군도 배 타면 못 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해군은 어쨌든 배가 들어오면 도시는 맞아요. 공군처럼 도시에 있어요. 부산, 진해, 평택, 목포, 동해 뭐 이런 데 가서 들어오면은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 못 들어와. 그거는 짱나겠죠. 그 부분이 좀 있는 거니까 장단점이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직업군이 좀 희망하는 분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무조건 공군 갑니다. 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육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숙소가 굉장히 좀 열악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독신자 숙소나 관사가 어느 정도로 좀 안 좋은지 좀 설명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좋은 데도 살아봤고 안 좋은 데도 살아봤는데, 좋은 데는 새로 지은 아파트, 저 학군당 근무했을 때 육사 옆에 육사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독신자 숙소를 주는 거죠. 거기 기혼자 아파트가 있고 독신자 동이 따로 있는데, 독신자 동에 있는 데 살았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좋아요. 평수는 한 7, 8평 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원룸 정도? 네, 원룸 정도. 근데 그거를 서울에서 만약에 월세로 산다 그러면 한 6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신축 오피스텔 정도? 네, 맞아요. 제가 살았던 곳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안 좋은 데는 제가 소위 때 살았던 데가 가장 안 좋았는데, 거기는 일단 겨울에 물이 안 나와요. 그럼 뭐 어떻게 씻어요? 못 씻었죠.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강원도 고성과 인제의 경계선에 있는 곳이었어요. 70년대 관사로 쓰던 거를 저희가 이제 독신 숙소로 방이 2개 있는 거를 3명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70년대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던 시절이잖아요. 7, 80년대 관사라고 들었어요. 그때 지어진 걸 아직도 쓴다는 거예요? 그쵸. 거기 살았는데 겨울에 비가 안 오잖아요. 갈수기가 있어요, 그 동네는. 네네. 갈수기에는 그 근처 식당들? 걔네가 물을 우선적으로 쓰려고 그 우리 부대로 이어지는 그 물탱크라고 해야 될까요? 수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잠가놔요. 걔네가 그걸 잠그면 우린 못 써요. 그럼 우리는 몰래 담 넘어가서 그거 키고 와야 씻을 수 있어요. 그랬었고, 일단 드럼통을 우리가 직접 굴려서 기름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그때 당시가 2015년도일 거예요. 15년도에서 17년도까지 그랬죠. 후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2020년이 넘은 지금도 이런 데 있겠죠. 있겠네요. 무조건 있겠죠. 2023년에도 네. 최근에 캡틴 김상호님 영상을 보니까 육군 숙소 같은 경우 보니까 막 수도꼭지에서 제티가 나와요. 저희도 가끔 그랬어요. 왜냐? 네. 물이 다 쓰면은 밑에 흙바닥일 거 아니에요.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때 물을 뽑아내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을 때 뽑으면 그 탕물이 같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정수 시설이 없나요? 그냥 심정에서 뽑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쥐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쥐를 많이 잡았어요, 집 안에서. 어떻게 잡냐면, 제가 옛날에 저도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저 짜파게티를 좋아해요. 저희 방문이 이렇게 있는데 제 방문을 안 닫고 짜파게티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어요. 짜파게티가 퇴근하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뻥 아닙니다. 짜파게티가 없어져서 막 찾았죠. 싱크대 밑에 짜파게티가 뜯어져 있는 거예요. 쥐가 물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끈끈이, 쥐 끈끈이를 놨어요. 그 다음날 쥐가 잡혀 있는 거예요. 거의 통과젤인가요? 네. 그래서 그거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막 해서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머니캡틴님 또 전역하신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는데 해외 직구, 구매대행 이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역하고 나서 또 삶은 군대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제가 전역하기 전에 이제 뭐 선배들이나 뭐 동기들이나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나가서 뭐 하려 그러냐, 군생활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13년이나 했는데 너 좀만 더 네, 좀만 더 하면 연금 얘기를 받을 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높으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회는 지옥이다. 군스라이팅. 네, 지금 네가 받는 300만 원을 밖에서 벌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별 따기 정도는 아니고 군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기준으로 그만큼 하시면 일단 지금 버시는 것보다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회사 운영한 지 이제 1년 되셨잖아요. 네. 매출에 대해서는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매출. 제가 사업 시작하고 딱 1년 계산했을 때 네네. 연매출이 12억을 찍었어요, 저는. 뭐 시작했을 때 바로 뭐 1억 이게 아니라 그쵸. 네, 좀 서서히 올라서 다 1년치를 종합했을 때 12억을 제가 팔았어요. 전역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엄청나게 성공하신 편이네요. 근데 뭐 이게 반짝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를 뭐 더 유지하고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군생활 하면서 몇 년 모아도 못 모을 돈은 벌긴 했죠. 아, 그러면 요즘에 직업군인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처우 문제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전역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전역 일단은 뭐 무조건 전역해라라는 말은 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나는 무조건 명예가 좋고 막 군인은 막 이렇게 막 애국심, 그리고 뭐 제가 전역했다고 애국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다 의무복무 마치고 전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군 생활이 하기 싫어.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냥 하기 싫어서 전역을 하기보다는 나와서 내가 뭔가 전념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고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명확하게 내가 만약에 전역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전역하면 나는 헤어 디자이너를 해서 뭐 월에 순수익 1,000만 원 이상 벌 거야. 그런 목표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나가서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에 취업을 할 거야. 네, 그것도 목표가 될 수 있죠. 공기업을 갈 거야. 경찰이 될 거야. 뭐 수방관이 될 거야. 네, 그거를 정하고 진짜 미친 듯이 딱 노력을 할 자신이 있으면 나와라. 근데 솔직히 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또 100% 욕할 것 같은데 군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군대 내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솔직히 말해서 좀 병사들이 봤을 때 띠가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굶어 죽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조직이든 그러지 않을까요? 그쵸. 예를 들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 인재가 몰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대우를 계속 해주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이래요. 군인이 무슨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이냐? 아니죠. 그쵸, 아니죠. 아닌데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장군들은 다 공짜로 일해야 돼요. 왜냐? 장군 된 사람은 그만큼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럼 무보수로 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직업 군인도 물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선택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보장이 될 정도 맞아요. 돼야 인재 풀을 어느 정도 그쵸.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하시는 군 생활에 만족 못 하실 수도 있고 뭐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만족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군에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어느 계급까지 가서 대대장이 되겠다, 아니면 뭐 주임원사가 되겠다.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진짜로 너무 싫어 군대가, 그러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꿈만 꾸고 그거를 행동을 안 하면 그냥 망상이잖아요. 예를 들어 내 현실이 지금 만족하지 못해. 저는 군 생활이 만족을 못해서 나와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뭐라도 됐잖아요. 네네. 엄청난 성공은 아니지만 지금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본인의 그런 현실에 만족을 못하면 그걸 깨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병사, 부사관, 장교 다 경험해보신 원희 캡틴님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또 이제 전역하고 해외 구매 대행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강의도 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 수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